이번에는 실내에 타서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랜드로버 디펜더 110 D300 HSE 트림의 실내 인테리어와 공간 옵션에 대한 리뷰를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도어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이드 미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이드 미러는 정말로 큽니다. 지금 제 손바닥 하나로도 다 안 가려질 정도로 상당히 커다란 사이드 미러를 가지고 있는데, 사이드 미러가 이 폭보다도 높이가 상당히 높아서 이 보이는 면적 자체가 상당히 넓고 사각지대 어시스트도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 같은 경우에는 이중 접합 차음 유리는 아니지만 유리 자체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방음 능력 자체는 괜찮은 편이었어요. 100km 넘어갔을 때도 풍절음이 크게 유입되지는 않았고, 120km 넘어가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 A필러 그리고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타고 들어오는 풍절음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20km 미만에서는 시끄럽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창문 같은 경우에도 면적이 상당히 넓어요. 지금 성인 남자 손으로 하나, 두 뼘 정도 되는 창문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이 주는 개방감은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지금 이 차량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탄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탄 시트 같은 경우에는 HSE D300 모델에서만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탄 시트가 적용이 되어서 군데군데 다 가죽으로 되어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볼트, 마감재 같은 게 다 노출이 되어 있어서 확실히 좀 터프한 이미지를 실내에서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안쪽에서는 메모리 시트 3명까지 저장이 가능하게 되고, 좌우측 사이드 미러 방향 조절하는데, 사이드 미러를 접을 때는 이 양쪽에 있는 버튼을 동시에 이렇게 눌러주셔야 사이드 미러가 접히고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4개의 오토 윈도우와 뒷좌석 차일드락 버튼까지 제공됩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는 막혀 있어요. 막혀 있어서 물건을 수납할 수도 있고, 도어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를 잠고 여는 버튼, 그리고 메르디안 스피커 사운드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도어 클로징은 적용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단에는 물병까지 수납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깊고 넓은 수납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실내 수납 공간이 상당히 넉넉합니다. 그리고 여기 손잡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타고 내릴 때 이 부분을 이렇게 잡고 타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고요. 쭉 이어져서 여기도 수납 공간, 여기도 수납 공간, 가운데 센터 콘솔에도 상당히 넓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다라는 게 디펜더의 특징이고, 여기는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버튼 하나 제공되고 있어요. 이번에는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크게 4스포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경은 디펜더의 크기와 어울리게 2뼘 정도 되는 상당히 커다란 직경의 스티어링 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경은 크지만 스티어링 휠의 두께감은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께서 운전하시더라도 크게 두껍지 않게끔 딱 잡았을 때 그립감 좋은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폰커버 테두리 부분도 다 이렇게 스티치로 고급스럽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도 다 가죽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핸들 왼편에 있는 버튼들은 계기판에 트리 컴퓨터 메뉴, 그리고 볼륨 조절, 이전 곡, 다음 곡, 음성 인식과 관련된 버튼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오른쪽에서는 이제 반자율 주행과 관련된 기능인데,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핸들 조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반자율 주행까지는 아니에요. 이게 디펜더에 적용된 반자율 주행은 어느 정도냐면, 앞차와 차간거리 유지가 됩니다. 앞차가 가까워지면 속도를 줄여주고, 앞차가 빨리 가면 속도를 내고, 그리고 완전 정지, 재출발까지 가능한데, 핸들 조향은 보조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핸들은 내가 계속 잡고 있어야 되지만, 이제 차선 이탈 방지는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차선을 넘어가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차를 잡아주고 경고해주는 기능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핸들을 조향해주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자율 주행까지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조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서 핸들 조향이 빠진 그런 반자율 주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 버튼이 있고, 앞차와 차간 거리를 넓히고 좁히고, 여기는 리즈메, 리스타트 버튼, 셋 버튼, 캔슬, 그리고 속도 제한, 리미트 기능까지도 제공됩니다. 따로 핸들 뒤편에 패들 시프트는 없고요. 왼쪽에서는 방향시 등, 오른쪽에서는 와이퍼와 관련된 레버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12.3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기판의 시인성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메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패널을 보게 되면 연비라든지 주행한 거리, 연비 같은 경우에는 11.7 현재 마킹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 레이아웃도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띄우게 되면 가운데 지도가 이렇게 크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T맵이 순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T맵 내비게이션을 따로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로 연결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레이아웃을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건 싱글 다이얼, 가운데 다이얼 하나 있고 내비 있고 여기는 미디어 나오고 이것도 괜찮네요.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좌측 우측을 또 다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오프로드에 특화된 차량이긴 한데 시계도 나와 있죠. 시계 마음에 드는데요. 시계 괜찮네. 제가 또 시계를 자주 보거든요. 우측 패널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선택할 수가 있네요. 내비도 나오게 되고, 저는 미디어, 저는 이 세팅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네. 레이아웃을 다시 바꿔서 아까 미디어 선택하면 미디어 이것도 괜찮네. 음악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시면은 이렇게 설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지원으로 보면 반자율 주행과 관련된 그런 기능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 싱글 다이얼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거 괜찮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 설정도 할 수 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요 정도 크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차량 치고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오는 정보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밝기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치 조절할 수 있고 나오는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 운전자 지원, 교통표지 인식, 기어 상태, 미디어 및 전화, 내비게이션까지 거의 모든 정보를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표시해 준다라고 보면 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은 HSE 등급에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등급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스티어링 휠을 잡았을 때라든지 돌렸을 때 직경이 크긴 하지만 뭐 주행할 때라든지 주차할 때 크게 불편함은 없었고, 이 무게감 자체가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닙니다. 딱 보면 와, 핸들 되게 무겁게 생겼는데 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돌렸을 때 핸들의 무게감은 상당히 부드러운 편이에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여기 있는 전동 레버를 통해서 이렇게 위아래 앞뒤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시보드 쪽으로 한번 볼게요. 대시보드 쪽에서 살짝 아쉬운 부분은 비상등이 너무 멀리 있고 버튼이 조그맣습니다. 그래서 비상등을 누르려면 무조건 팔을 뻗어서 몸을 앞으로 숙여야 돼요. 이게 유일한 아쉬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는 뭐 바람 돌려서 막고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풍구는 이렇게 위쪽에 제공되고 있고 저 끝쪽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펜더 인테리어의 상징이죠. 이 크로스 카빔, 이 노출되어 있다는 부분. 사실 요즘 차량에서 이런 인테리어 만나보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말 디펜더기 때문에 가능하고 디펜더기 때문에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 레이아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이렇게 디펜더라고 각인되어 있고 여기 수납 공간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C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포트들이 되게 군데군데 많이 제공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되게 편한 부분이죠. 여기도 수납 공간 있고 뒤에도 뚫려 있거든요. 이 뒤에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디스플레이는 당연히 터치가 되고 11.4인치입니다. 그런데 D300 모델만 11.4인치고요. D250 모델이나 P300 가솔린 모델은 이거보다 작은 10인치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됩니다. 10인치는 딱 요 사이에 들어갈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인치도 나쁘지 않지만 이 11.4인치는 훨씬 더 크고 넓은 화면을 보여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의 메뉴들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기본 홈 메뉴예요. 홈 메뉴에도 다양한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버튼들 통해서 곧바로 또 메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부터 한번 볼까요? 내비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순정 T맵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정 T맵을 사용하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와도 연동이 되고 계기판과도 연동이 돼서 굉장히 편하게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T맵이 연동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편하게 아까 내비게이션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계정, 시트, 실내 온도, 카메라 한번 볼게요.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360도 서라운드 카메라 적용되어 있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각도들을 다 눌러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운전석 도어 쪽을 보는데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문 열면 이렇게 같이 연동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잘 되어 있고 3D 해서 내가 이렇게 돌리면 다 돌아가요. 근데 외장 색상은 지금 판게아 그린인데 외장 색상이 반영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오프로드도 있어요. 오프로드 눌러보면 오프로드에서 필요한 지금 왼쪽과 오른쪽 각도, 그리고 지금 정면에 있는 각도를 보여주게 되고, 요 버튼이 있어요. 요 버튼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지나갈 때 이 하부를 보여줍니다. 하부를 실시간으로 스캔해서 하부에 돌이 있는지 암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능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 한번 눌러볼까요? 애플 카플레이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고 어떻게 보여지는지. 11.4인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내비게이션도 보면
큼지막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 화면이 크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뭐 에코 데이터 4x4 인포메이션 보게 되면 뭐 센터 디퍼런셜, 리어 디퍼런셜 락 이런 부분들도 다 사륜구동 모듈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웨이드 센싱 같은 경우에는 디펜더는 도강 능력이 있습니다. 도강을 최대 0.85m까지 도강이 가능해요. 현재 물이 어디까지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게 이제 웨이드 센싱입니다. 그래서 물이 요만큼 차 있으면 여기까지 물이 올라오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도강까지도 가능한 차량이다. 오프로드 성능은 최강에 가까운 그런 차량이 바로 이 디펜더 차량입니다. 로우 트랙션 출발 차량 재원, 그 전화 미디어, 아까 보셨던 웨이드 센싱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한 번에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모니터는 PB 프로라고 해서 LG와 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래픽이라든지 반응이 상당히 빠릅니다. 이런 부분들은 LG와 협업을 했기 때문에 조금 오류를 줄여줄 수 있다라고 그런 기대를 또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시동 거는 버튼, 기어 변속기는 이렇게 전자식으로 되어 있고 ZF 8단 트랜스미션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센터 콘솔 부분에 버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이 부분은 HDC라고 해서 힐 디센트 컨트롤, 내리막길 주행 보조 기능, 오토 스탑 앤고 끄고 켜는 기능이고요. 여기서 앞유리 성해 제거, 맥스 뒷유리 성해 제거, 바람의 방향 조절, 볼륨 조절 가능하고, 여기서는 서스펜션 올리고 내리고, 그리고 여기는 차체 유지 제어 장치 끄고 로우 기어, 로우 기어는 중립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여기서 돌리게 되면 온도 조절이고요. 한번 눌러서 왼쪽으로 돌리면 통풍 시트, 오른쪽으로 돌리면 열선 시트로 이렇게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른쪽도 똑같아요. 오른쪽도 온도 조절 누르면 조수석에 통풍 시트, 조수석에 열선 시트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깔끔하게 잘 해놨죠. 그리고 이 버튼 눌러서 이렇게 돌리면 이건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컴포트, 잔디 자갈, 눈길, 진흙, 모래, 그리고 바위 암석, 도강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로드에 특화된 차량답게 오프로드 기능들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요. 눌러보도록 하고, 이걸 다시 누르면 그냥 온도 조절로 바뀌어요. 그래서 버튼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사용했죠.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 여기 세기, 바람의 세기 조절, 그리고 1단계에서 하나 더 내리면 그냥 꺼집니다. 돌리면 바로 켜져요. 여기서는 오토 에어컨, 오토 버튼, 그리고 내부 공기 순환 기능까지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D300 HSE 트림에서는 이 이오나이저 기능이랑 요 미세먼지 필터링 기능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어요. 이게 또 D250 모델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서는 C타입, A타입 있고 시거잭, 포트는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고, 이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정말 가방이나 신발을 넣어도 될 정도의 수납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아래쪽도 컵홀더 2개 큼지막하게 제공이 되고, 이 수납 공간은 이걸 빼면 짜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습니다. 이거 빼셔도 되고 올려 놓으셔도 돼요. 그리고 암레스트가 있는데 이 암레스트의 면적도 한 뼘이 넘습니다. 굉장히 넓고, 이걸 열어보면 여기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물을 넣어놨는데 이게 500ml거든요. 500ml도 거뜬하게 들어갈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고, 냉장고도 2단계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시원해요. 이게 그냥 이름만 냉장고가 아니라 실제로 넣었을 때 이렇게 시원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좋은 성능의 냉장고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암레스트가 이렇게 거의 90도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 뒷좌석에서 약간 뭐 테이블 용도로 뭘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또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활용도가 상당히 많은 그런 암레스트를 가지고 있고, 여기 헤드라이너 쪽을 볼게요. 지금 보시면 헤드라이너 컬러가 베이지입니다. 여기 A 필러까지는 블랙인데 여기서부터는 베이지로 바뀌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천장 컬러만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천장 컬러를 에보니, 즉 블랙으로 싹 바꾸는데 추가 옵션이 5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경계가 생기는 게 싫어가지고 그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디펜더 계약하시는 분들은 꼭 이거 참고하세요. 이 기본은 여기가 베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 50만 원을 추가하셔서 여기를 블랙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일체감 있게 싹 다 블랙으로 바뀌는 거죠. 일단은 이 시승 차량은 베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썬루프 여는 버튼은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선블라인드 여는 버튼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선블라인드 굉장히 크죠. 파노라마 썬루프이기 때문에 엄청 한참 열립니다. 그 썬루프 자체도 엄청 커요. 썬루프를 한번 완전 열어볼게요. 그래서 개방감 자체는 정말 끝내줍니다. 뒷좌석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앞좌석에서 느꼈을 때도 와, 개방감 진짜 좋다 라고 느껴질 정도로 엄청 넓은 썬루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선바이저 한번 내려볼게요. 선바이저도 엄청 큽니다. 그리고 거울 같은 경우에는 거울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고요. 여기 빼서 이렇게 확장하고 수축하고 길이 조절까지도 가능한 선바이저 적용되어 있습니다. 손잡이는 이렇게 되어 있고, 손잡이는 뭐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습니다. 레인지로버와 비교하면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조수석 앞쪽에 있는 여기 수납 공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수납 공간이 상당히 넓게 제공이 되고 있어요. 랜드로버 디펜더 110 모델의 뒷좌석을 한번 살펴볼게요. 시트는 탄 시트로 되어 있고 뒷좌석 역시나 상당히 넓습니다. 레그룸, 헤드룸 모두 다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 뒷좌석 폴딩까지 물론 다 가능해요. 뒷좌석 폴딩하는 법을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가죽 스트랩이 있습니다. 이걸 당겨주시면 이렇게 빠져요. 반대쪽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빼고 나서 이걸 이렇게, 근데 헤드레스트를 일단 빼야 됩니다. 헤드레스트를 빼고 이렇게 접으면 완전히 풀 플랫이 돼요. 제가 지금 손이 하나는 카메라 들고 있어가지고 이 헤드레스트를 빼고 접으면 이게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평탄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직접 한번 타볼게요. 탈 때는 이 고정식 사이드 스텝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잡고 타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닫을 때 문도 묵직합니다. 그래서 창문은 뒷좌석도 당연히 오토로 되어 있고 창문 내렸을 때 이렇게 다 내려갑니다. 창문이 깔끔하게 다 내려가고 창문 면적도 굉장히 크죠. 여기는 창문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기는 고정이고 여기만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쪽 보면 위쪽에도 하얀색, 백색 등 실내등 LED 되어 있고 여기 도어 캐치는 이쪽에 있고요. 메리디안 사운드 스피커 커버 아주 멋스럽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뒷좌석에서도 이런 볼트가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서도 이런 터프한 인테리어 그대로 느껴볼 수 있고 여기서도 탄 시트 가죽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에서는 여기 수납 공간 왼쪽과 오른쪽 모두 다 제공하고 있고 통풍 역시나 기본적으로 있고요. 밑에서는 온도 조절까지 가능합니다. 온도 조절 되고요. 눌렀을 때는 지금 통풍 열선 다 있는데 통풍은 없습니다. 통풍은 색깔만 있고 지원되진 않습니다. 오른쪽으로 돌려서 열선 시트만 지원이 돼요. 그래서 통풍 시트는 뒷좌석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세기 조절 가능하고 바람의 방향, 오토도 있고 여기서는 C타입 포트 2개 있어요. 따로 C거잭이 있을 것 같은데 C거잭은 없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한번 내려볼게요. 암레스트 내렸을 때는 그냥 컵홀더만 2개 있고 따로 스키스로는 안 됩니다. 그냥 시트를 폴딩해서 뭘 실어야지 여기만 뚫어서 이렇게 내리는 기능은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을 때는 여기 눌러서 여기만도 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다 접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키스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펜더만이 가지고 있는 인테리어 특징이 있습니다. 뭐 알파인 글래스, 알파인 라이트라고 해서 여기 위쪽 천장 부분에 사선으로 이렇게 창문이 뚫려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모두 다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래서 뒷좌석에 앉아서 바깥쪽 풍경을 볼 때 이런 각도로도 확인할 수 있게끔 알파인 글라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실내에서 디펜더의 감성을 느껴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뒷좌석에서도 이 디펜더가 주는 감성, 각진 유리창 그리고 알파인 라이트를 통해서도 이때가 디펜더를 타고 있구나, 정말 멋진 차를 타고 있구나 라는 걸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뒷좌석 헤드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엄청 넓습니다. 헤드룸을 보여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헤드룸은 이 정도가 남습니다. 제가 지금 허리를 완전히 세우고 앉았거든요. 정말 이렇게 딱 꼿꼿하게 앉았는데 그럼에도 헤드룸은 전혀 부족하지 않고 앉았을 때 느낌도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레인지로버처럼 뒤에가 많이 올라와 있지 않아요. 이게 앞좌석보다도 뒷좌석이 많이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앉았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불편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앉았을 때 역시나 편하고 넓은 그런 뒷좌석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계약한 랜드로버 디펜더 110 D300 HSE 모델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실내 기능과 공간 옵션에 대한 리뷰를 전달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승차로 리뷰를 전달 드렸지만 다음 디펜더 리뷰는 제 차량을 출고해서 직접 여러분들께 디펜더에 대한 리뷰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펜더 110 모델 차량 지원해주신 브리티시 오토 동대문 전시장 류익현 주인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요, 디펜더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류익현 주인님께 상담 받아보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디펜더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제 디펜더가 출고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디펜더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앞으로 저의 디펜더 카라이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